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농의 신 채널을 통하여 농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농부가 같이 할 항목 중에 지난 시간에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창조적이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길이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찾아오시면은 좀 더 깊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농업은 과학적 사고 방식이어야 되는데 농사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농업은 종합 과학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그 농사 그렇게 복잡한 하지만요, 농업은 모든 분야 중에서도 과학적 사고가 직결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 예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기농을 했는데 제가 산 땅이 뭐냐면은 닭과 오리들 키우던 하우스였습니다. 와보니까 닭똥과 오리똥이 한 50cm 사였는데 닭농장과 오리 농장을 하다가 부도나고 도망간 농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거를 사놓고 봐도 엄두가 안 나서 한 2달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농 그냥 살던 곳이 대구시 북구 조야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야동 아시죠? 함지산 밑에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농업 반응이 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제 사랑을 그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느낌이 뭐냐니까 조야동에서는 도시 근교 농업을 하는데 주로 채소 농사를 많이 짓죠. 상추, 열무 이렇게 짓는데 제가 착수친 것이 여기다가 채소 농사 짓면 되겠다. 왜? 채소는 질소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이 닭똥과 오리똥은 자동적이겠다. 그래 생각해서 오리 농장과 닭 농장에 큰 거 다 벗겨냈습니다. 벗겨내고 비닐만 다 쳐놓고는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크레인을 불러들어가지고 그 50cm의 바닥을 갈아디볐어요. 갈아디비고 나서 그 상태로 내가 살던 조야동에 상추 농사를 주문하신 분을 불러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의학과라고 했더니 그분이 내보고 한참 웃더라고요. 진짜 오 사장님 농사를 하다 너무 어르시네요. 정말 제가 농사의 초보 무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 나왔으니까 그분이 뭐더니만은 포크레인을 갈아디비는 당을 그죠? 이 사람이 나가되면 깔개를 사오고 다 사왔어요. 깔개를 사고 이걸 다 골았습니다. 한편에. 그렇고 나더니만은 이분이 한 소리가 상추 농사는 물이 전문이다. 물이 안 된다. 발수를 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분소옷을 깔았습니다. 분소옷을 쫙 깔고 그 다음에 상추의 씨는 굉장히 살아요. 너무 자라가지고 뿌리면은 한꺼번에 다 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상추 50%, 모래 50% 딱 섞더라고요. 섞어가지고는 손으로 이렇게 철철철 펼치니까요. 아주 깊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추 씨를 파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상추를 언제 출하해야만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상추는 며칠 만에 출하를 하는가? 세 번째, 상추의 성장 요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과학적입니다. 자, 그럼 첫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추를 언제 출하해야 됩니까?
봄에 상추를 주라면 똥값이죠. 천원치만 푹 줍니다. 그런데 상추의 특성상 상추는 29도씨로 올라가면 녹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노지에서 키우는 상추가 녹아가 없을 때에 두 번째, 상추를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상추는 금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가철에 맞춰야 됩니다. 삼겹살을 많이 사 먹으니까. 한때는 삼겹살에 상추를 사 먹는다 그랬죠. 상추가 원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출하를 언제 해야 되느냐? 8월 초순에 해야 됩니다. 답이 나왔죠. 8월 초순에 상추를 출하해야 돈이 됩니다. 그러면 8월 초에 상추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45일자. 상추가 출하하는 일은 보통 45일까지면 출하합니다. 그래서 8월 초순에 역으로 45일 뒤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8월 발떡에, 그러면 45일 같으면 한 달 보름 되는 거죠. 그러면 6월 중순에 아니면 초중순에 상추씨를 파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8월에 상추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추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죠. 상추라는 놈은 24도씨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보냅니다. 그러면 6월 15일 날 파종했을 때에 한낮이 얼마나 가냐? 30도에서 25도에서 30도로 간다 그랬죠. 그랬을 시에 상추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물도 충분히 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차광망을 칩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과학적인 사고를 안 가지고 그냥 상추가 돈 된다 하더라 심어보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짓는데요. 지하수 물이 아니고 도랑물을 떠올리니까 이 분소호수라는 것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는데 이 구멍이 그냥 적습니다. 지하수를 쓰면은 오물이 없어 바로 나오지만 이 관로물을 쓰면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 되면요, 잠 안 자고 나가서 분수호수를 뚫어야 됩니다. 분수호수를 뚫고 나면 머리까지 생기가 되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기농 첫 해에 상추 팔아서 대박이 났습니다. 상주 1kg에 10,000원 받았습니다. 수입 되죠? 적정기에 출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추를 도매시장하면 얘기 안 줍니다. 식판에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냐면요, 상추 이 토양 자체가 질소분, 이 토양이 왜 닭똥과 오리똥을 갈아 디뎠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유기농 농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은 상추는요, 물로 키운 상추보다가 보관 시간이 한 달이 갑니다. 일반 상추는 가정에 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물러서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유기농으로 지은 상추는 신문지에 사서 열어놓으면 한 달이 갑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이 상추를 팔았는데 상추를 사가신 어르신이 열흘 뒤에 다시 와서는 10봉지를 사갔습니다. 10kg 사갔다. 1kg에 10,000원 팔았는데 10kg에 100,000원 팔았습니다. 물어봤어. 어르신 왜 상추를 이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하니까 이 상추는 옛날 맛이 나더라. 우리 어릴 때 먹던 상추 맛이 나더라. 그래서 10kg를 사가지고 1kg씩 자녀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서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동안 뜯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짓고자 하는 작목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요. 박사가 돼요. 제가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상추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상추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상추가 그 다음에는 뭐에 좋은가?
상추를 넣으면 무엇이 좋은가, 몸에 좋은가 여기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작물을 농사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작물을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 관여한 산업이 뭔가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농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사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했다시피 첫째 부지런해야 되죠. 그죠? 이것도 부지런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상추 1kg에 10,000원 받으니까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보니까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이 소뒷발로 지잡았다. 그렇게 내가 했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마시오. 내가 이거를 24도씨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물을 줬습니다. 왜? 여름이라도 밤에는 30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운 추놓고도 새벽에 밤에 물을 줘야만이 이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추가 잘 자라야 되고, 상추는 24도씨로 올라가게 되면 성장이 서서히 멈추다가 29도씨 되면 멈추는 상태에서 녹는다. 상추가 사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은 과학적이 한다. 오늘 세 번째 과학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제가 상추 농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 위에 모든 것 부지런해야 되고 창조적이 하고 과학적 사고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없으면 필요하다. 자긍심과 긍지가 필요하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농업기술자협회에 모범 농업인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만난 우리 선배 농업인들 하시는 말씀이, 오 회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를 왜 하려했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왜 우리 선배님들은 농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에 농업이라는 것은 정말 긍지가 있다. 나는 농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령을 책임지고 우리 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긍심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대한 자부심이죠. 자,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요, 농사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땅을 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게끔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식물도 과학적으로 생산합니다. 일본에 예를 든다면 동경에 필요한 농산물을 30층 빌딩에서 다 생산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LED 등을 태양을 대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사를 짓게 되고, 지금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농사 아닌 딸기 농사, 과일 농사로 대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힐링 산업도 될 수 있고, 농업의 종류가 250종류가 넘는데 그 중에 농업이라는 전체 다슬 속에서 보면은 자긍심과 긍지를 심을 수 있는 농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 키우는 것도 수겹이죠. 수겹인데 그것도 농업이 나간다. 방법하게. 그뿐 아니고 애완견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농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좀 더 방향이 한 곳에서 다 방향을 바꿔서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긍지가 꼭 필요하다. 나는 농사 짓는다. 나는 농군이다. 나는 농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다섯 번째,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일이다. 농업은 태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농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농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농업의 형태라는 것은 엄청 많겠죠. 제일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자연으로 채취하는 것이,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재배했던 것을, 그 재배했던 것을 지금은 그 재배 기술이 늘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은 수시로 변하고 미래에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식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먹고 살지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없다. 근데 그 먹고 사는 식량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직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가장 오래된 미래인데 옛날 우리가 먹고 살 때에 그 어렸던 시국에 보리고개 있던 시절에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미래였습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교 말씀 들어보셨죠? 통일교를 생산함으로써 그 미래가 현실되는 과정에 한국민들이 보리고기가 없어졌습니다. 통일교를 생산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식량이 자급자족되기 시작했다. 지금 어때요? 살인하면 더 잡히죠. 그렇게끔 앞으로는 식량을 좀 더 과학적, 창조적으로 바꿔가면 농업은 가장 오래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농업을 정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긍심이 있다면 이제는 내 후 자식에게도 농사를 물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농 정책 가운데 승계농이라는 말을 줍니다. 승계농. 다시 말해서 내가 3,0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을 때에 내 자식이 그것을 받아 하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돈을 24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승계농이라는 것인데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자식이 받아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간다면 우리 한국 농업에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일이다. 다시 한번 더 짚어볼게요. 농부가 같이 할 행목.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아시겠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창조적이어야 한다. 농업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농업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농기계를 기계화하는 것은 모자라서 농기계들을 자동화시킨다. 지금 사람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기계 지수를 알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다음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일본에 농업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일본 농업에 있어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한국의 농농사 가운데 아마 설매라 있습니다. 설매. 뭐냐면은 논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앞에 풍차바퀴 달려가 쭉쭉 밀면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오신기할 때에 모와 모 사이를 정확하게 심고 그 사이에 그 설매를 자동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모단을 달아가지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서 모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일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에서 미래를 작당해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아마 농용수를 내려면은 굉장히 여름 가물 때는 사옵니다. 근데 일본에 가게 되면요, 목욕탕에 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강논에다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면은 농업용수가 칼칼 나오는데 그걸 계량기에 달아서 불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의 농업은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앞서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과학적 사고해야 한다. 방금 위에 말한 그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고와 네 번째,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처럼 내가 못 배웠으니까 농사를 짓지 힘들게 농사 짓는 꽹이라는 거지 말고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농업을 근대화 과학화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는 자긍심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일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